41세의 네이마르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기대, 부상, 그리고 끊임없는 판단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재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때 브라질의 황금 후계자로 칭송받고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였던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밝은 조명 아래 살았다. 하지만 골, 트로피, 그리고 바이럴 순간들 뒤에는 침묵의 밤, 긴장으로 가득 찬 라커룸, 그리고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얼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경력이 마침내 늦춰질 때 네이마르는 평생 자신에게 쓰라린 기억을 남긴 5명의 사람들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조용한 인터뷰 중에 그 순간이 찾아왔다. 선수 생활 내내 가장 상처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묻자 네이마르는 평소보다 길게 멈칫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망설임을 드러냈다. 수년 동안 그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고 대립을 피했고 옛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을 피했다. 사람들은 축구가 트로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거의 침착하게 덧붙였다. 제가 결코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한 5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뒤이어 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5번 피에르 메네스. 군중을 움직인 목소리 네이마르에게 5번째 이름은 피에르 메네스이다. 수비수도 라이벌 스트라이커도 아닌 어디든 그를 따라다니던 목소리였다. 파리에서 보낸 몇 년 동안 메네스는 프랑스 TV에서 가장 시끄러운 비평가 중 한 명이 되어 네이마르의 프로의식, 부상, 심지어 축구에 대한 헌신까지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수라기보다는 문제아입니다. 메네스는 한때 방송에서 말했다. 그 문장은 어떤 헤드라인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네이마르를 아프게 한 것은 한두 번의 언급이 아니라 반복되는 비난이었다. 놓친 모든 경기, 모든 좌절의 순간이 증거로 포장되었다. 라커룸에서 팀원들은 밖의 소음에 대해 불안하게 농담을 했다. 네이마르는 침묵했다. 기자가 한 번 말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상했다. 매주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전환점은 야유로 가득 찬 홈 경기 후에 찾아왔다. 네이마르가 경기장을 걸어 나갈 때 플래카드에는 그가 TV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말들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는 하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피에르 메네스는 나를 태클한 적이 없습니다. 네이마르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경기장까지 나를 따라왔습니다. 비난이 증오를 만들고 증오가 관중석을 가득 채울 때 누가 정말로 경기를 하는 것일까? 나번 네이마르 시니어, 열쇠를 쥔 남자 네이마르의 명단에 있는 4번째 이름은 발음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이다. 네이마르 시니어, 그의 아버지, 그의 에이전트, 처음부터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 수년 동안 네이마르는 그를 의심 없이 믿었다. 계약, 이적, 스폰서십, 모든 것이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저는 그가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이마르가 나중에 인정했다. 그는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긴장은 조용히 커져갔다. 그의 선수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네이마르는 안정, 더 적은 움직임, 더 적은 소음을 원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되었고 거래는 늘어났으며 침묵이 요구되었다. 너는 말할 필요 없어. 그의 아버지가 한때 그에게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밤늦게 이메일과 전화가 도착하여 그에게 의무를 상기시키고 충성심을 상기시켰다.
공개적으로 네이마르는 그의 가족을 변호했다. 사적으로는 의심이 스며들었다. 그는 선수라기보다는 상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저는 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을 위해 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몇 년 후에 고백했다.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경력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떤 부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는 사람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3번 카밀로 순위가 모든 것을 바꾼 태클. 세 번째 이름은 카밀로 순위가이다. 슈퍼스타도 아니다. 악명 높은 악당도 아니다. 단 한 명의 상대, 그의 순간이 네이마르의 길을 영원히 바꾸었다. 2014년 월드컵 브라질 홈 경기. 전 국민이 숨죽였다. 경기 막판 네이마르는 압박을 피해 몸을 돌렸다. 순위가가 뒤에서 달려들었다. 충격은 갑작스럽고 잔인했으며 결정적이었다. 네이마르는 쓰러졌다. 경기장은 침묵에 잠겼다. 나중에 의사들은 척추골절을 확인했다. 그의 월드컵은 끝났다.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네이마르가 회상했다. 그리고 두려움. 진짜 두려움. 순위가는 나중에 사과하며 사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이마르에게 그 말은 그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다. 뒤따라온 것은 부상 자체보다 더 나빴다. 브라질은 그 없이 무너졌다. 역사적인 7대1 패배가 찾아왔다. 네이마르는 병상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 사람들은 그 점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몇 년 후에 말했다. 그들은 제가 왜 경기장에 없었는지 잊습니다. 그 부상은 다른 네이마르의 시작을 알렸다. 더 조심스럽고, 더 연약하고, 더 표적이 된. 그 후의 모든 파울은 기억을 담고 있었다. 모든 넘어짐은 그날 밤의 메아리였다. 단 1초가 한 경력을 다시 쓸 수 있다면 그것을 단지 사고라고 부를 수 있을까? 2번 에딘손 카바니. 라크루만의 전쟁 두 번째 이름은 에딘손 카바니이다. 프로페셔널, 전사, 그리고 네이마르에게는 라크루만의 조용한 전쟁의 상징이었다. 네이마르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클럽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리더십은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쟁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은 간단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페널티킥. 긴장된 경기 중에 네이마르가 공을 잡았다. 카바니가 앞으로 나섰다. 말이 오갔다. 팀원들이 얼어붙은 채 지켜보는 동안 경기장은 침묵했다. 카바니는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내가 먼저 여기 있었어. 그의 침묵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네이마르는 나중에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했다. 페널티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존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패스는 늦어졌고 제스처는 무시되었다. 훈련에서 대화는 짧아졌다. 우리는 같은 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네이마르는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받던 카바니는 네이마르가 결코 라크룸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압박감이 커졌다. 놓친 모든 기회가 비교되었다. 모든 골이 하나의 주장이 되었다. 파트너십이 되어야 할 것이 라이벌 관계로 변했다. 가장 큰 적이 같은 유니폼을 입을 때 어떻게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1번 우나이 에메리. 결코 믿지 않았던 감독 네이마르의 명단에 있는 첫 번째 이름은 우나이 에메리이다. 네이마르의 눈에는 그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감독. 에메리가 파리 생제르맹에 왔을 때
네이마르는 신뢰와 자유를 기대했다. 대신 그는 의심과 거리를 느꼈다. 훈련 세션은 긴장되었다. 지시는 경직된 느낌이었다. 그는 이해보다 규율을 원했습니다. 네이마르가 나중에 회상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공개 회의 중에 찾아왔다. 실망스러운 경기력 후 에메리는 그를 보고 말했다. 자신보다 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이마르에게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다. 저는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몇 년 후에 인정했다. 그 순간부터 소통은 단절되었다. 경기장에서 네이마르는 망설임을 느꼈다. 교체는 일찍 이루어졌다. 전술적 자유는 사라졌다. 라커룸에서는 대화가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감독이 당신을 믿지 않으면 네이마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파리를 떠나고 싶은 그의 열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네이마르는 자신의 결정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리더십이 통제보다 믿음을 요구한다고 믿는다. 에메리는 떠났다. 네이마르는 클럽을 옮겼다. 상처는 남았다. 책임자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한다면 재능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5사람의 이름을 밝힌 후 네이마르는 복수나 동정을 구하지 않는다. 41세의 그는 분노가 아닌 침착한 수용으로 말한다. 그들은 제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말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의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쓰라림은 남아있지만 명료함도 그렇다. 각 이름은 교훈, 전환점, 재능이 현실과 만난 순간을 나타낸다. 네이마르는 긴 침묵 끝에 조용한 미소로 대화를 마친다. 어떤 진실은 늦게 찾아오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름이 결코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때의 네이마르 자신일까?